다비드 그레이버는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별적인 존재를 고립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의 충돌을 통해 진정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꽃뮤는 평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 도시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중교통, 공공학교, 그리고 남녀 임금평등의 개념들은 모두 이 혁명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큐파이 운동은 특정한 영토를 점유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담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운동은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이 과정에서 귀족층이 세금을 피하고 일반 시민들이 희생해야 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채와 정치적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선택들은 국가들이 과거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독일은 통화개혁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보다 공평한 경제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채 문제는 여전히 갈등을 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세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중요한 사례로 보입니다. 금리는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경제를 자극하는 동시에 부유층의 부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인 결정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신용의 확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유층의 부는 주로 사유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채 문제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새로운 생산 수단을 창출하기보다 기존 자산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 체계를 재구성하고 기본 인프라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고 1%의 독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청산의 필요성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됩니다. 공공자산의 민영화는 국가의 부를 개인에게 이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사회적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치적 힘과 제도는 부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유한 세력이 정치적 자원과 미디어를 장악함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치적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독재 모델은 다른 국가들이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외부의 압력을 제한하며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경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외채 상환으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부유한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지속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부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부채 서비스 관행과는 다른 접근으로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아이디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평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부유층이 자산을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재앙적인 기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의 태도는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된 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통해 생산적 투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부유층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임대소득은 현대 사회에서 소득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유사한 부의 집중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에너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학생 부채는 중산층의 발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 소유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정치적 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적 번영의 진정한 원천은 교육과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입니다. 과거의 교육 발전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